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네, 오늘은 네, 물부랑 느바를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시간대가 조금 더 빠른 물부를 먼저 하고 뒤쪽에서 느바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6일이고 이제 오늘 다룰 경기는 물부 느바 4월 27일 경기 다룰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야심차게 물부를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냥 뭐 그냥저냥 되다가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해져서 주말에 완전히 그냥 이틀 연속으로 말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좀 뭔가 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코드를 한 두세 개 정도 수정을 좀 했고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렸다시피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네, 영상은 찍지 않고 대시보드에서 제가 방구석 테스트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코드 수정한 게 어느 정도는 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김영준님의 그 김영준 해설위원의 야구야구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변수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김영준 해설위원 쪽에서는 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스터가 두 명이 더 늘어나면서 이걸 다 투수로 채웠고 지금 투수 전력전을 하고 있어서 그 투고 타저가 네, 벌어지고 있다. 물부에서 득점도 상당히 적어지고 근데 이 로스터가 5월 8일자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정상화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물부가 그 변수 중에서 홈런 생산력이 좀 되게 변수가 크거든요. 네,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홈런 생산력이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 홈런 투수들이 너무 막강하니까 홈런 생산력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각설하고 네, 제가 한 2, 3일 동안 했었던 리뷰 간단하게 하고 이제 내일 경기 네,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은 썼듯이 제가 지금 총 몇 경기였죠? 잠시 12경기, 네, 이틀 동안 12경기를 또 방구석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네, 한 경기 빼고는 다 맞고 그리고 오늘은 네, 오늘 경기 중심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경기는 다 까먹었으니까요. 네. 네, 오늘 뭐 첫 번째 토니볼에서 다뤘던 경기가 필라랑 콜로라도 경기였는데요. 뭐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가 큰 점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보스턴. 네, 이 경기는 2대2까지 갔었었는데 막판에 또 토론토가 빠따 분노에 빠따 불빠따를 좀 휘둘리면서 이겼고 요거 재밌었습니다. 네. 슈어저가 네, 8이닝인가를 거의 7이닝인가를 무실점으로 잘 틀어막았다가 슈어저 내려가자마자 바로 동점을 허용했는데 9회 초에 2사에서 뉴욕 매치가 3점을 더 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매치 승리 사이드로 맞았고 텍사스 대 휴스턴도 텍사스 사이드를 맞았습니다. 요새 휴스턴이 지난 시즌은 거의 무적이었는데 네, 요새 조금은 좀 꺾인 팀이 휴스턴이랑 시카고 화이트삭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사스가 이걸 이겨 잡아냈고요. 그리고 뭐 애리조나 대 다저스는 뷰러가 거의 뭐 네, 그냥 끝까지 던졌죠. 네, 그래서 승패 사이드도 다 맞고 또 제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오너바 사이드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올킬 하면서 제가 방구석 테스트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좀 영상으로 세상 밖으로 좀 나와도 되겠구나 싶어갖고 다시 방송 영상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내일 아침에 있을 경기들은 좀 스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내일은 대시보드에는 총 8경기를 다 분석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아침에 벌어지는 뭐 피츠버그, 신시내티, 필라, 워싱턴 네, 요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네, 토론토 경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대 보스턴, 시카고 대 캔자스, 텍사스, 휴스턴, 애리조나, 다저스 네, 요렇게 4경기를 영상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경기는 토론토 대 네,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자, 토론토는요, 최근, 보스턴이랑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난 거군요. 네, 토론토는 최근 4승 거뒀고요. 최근 5경기 중에. 보스턴, 네, 뭐 약간 좀, 많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5경기 중에 1승, 템파베이를 상대로 1승만 있고요. 자, 두 팀의
공수 경기력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두 팀 다 공수 경기력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토론토 타율은 2할 거의 6푼 정도가 돼서 나쁘지 않은데, 보스턴이 2할 5리 정도가 되고, 점수는 뭐 4.6, 2.49, 홈런 생산력 자체가 토론토가 확실히 좋네요. 홈런 생산력이. 자, 그리고 뭐 그런데 뭐 문제는 둘 다 승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줬고요. 토론토는 가즈먼이 최근 보스턴 상대로 네, 최근 근데 두 번은 2018 시즌이고 그나마 최근 던진 게 2022 페노이 파크에서 던졌었는데 이때는 승리를 했고 나머지 두 번 요건 좀 기록이 좀 올드하긴 한데 5실점 6실점 하면서 패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의 피베타는요. 네. 토론토를 상대로 네, 1승 2패가 있고요. 다 지난 시즌, 올 시즌 이렇게입니다. 그나마 피베타는 조금 경기가 최신 경기입니다. 근데 자책점이 네, 한 번 빼놓고는 다 4실점 이상 해버렸습니다. 피베타도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경기력은요, 두 선수 다 패전하는 경기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기 토론토의 가스먼은 WHIP가 1.1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보스턴의 피베타도 1.4,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결과는 둘 다 패전하는 경기력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스먼의 2022 시즌 경기력 보면은요, 1승 1패고요. 뭐 자책점 뭐 나쁘지 않습니다. 3.2점 1점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피베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올 시즌에 지금 승이 없고 패만 3번이고 4실점 5실점 상당히 다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자, 선발 투수 최근 경기력 보시면은 피베타는 패전하는 경기력이라고 나옵니다. ERA가 9.3, WHIP가 1.8이고요. 패전 경기력. 그리고 불펜 잠시만요. 제가 불펜 그 형님 중에 불펜이나 클로저도 좀 보고 싶다. 제가 영상에선 잘 안 다루는데 불펜이나 클로저도 좀 보고 싶으니까 요거 반영이 된 거냐 이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이 계셔갖고 요거만 잠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불펜 같은 케이스도 불펜 케이스 최근 뭐 17경기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7경기인가 15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경기네요. 네, 최근 10경기. 불펜은 최근 10경기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로마노가, 불펜은, 이렇게 연투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연투를 던진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뭐, 보스턴도 뭐 그렇게, 연투 뭐 패전이었기 때문에 뭐 클로저라든지 뭐 이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토론토 대 보스턴의 경기 살펴봤고요. 자, 이 경기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살펴보면은 토론토는 3점, 보스턴은 마이너스 3점. 그래서 토니볼에서는요, 이 경기 토론토 일반승 사이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인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캔자스의 경기, 이 경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팀이 휴스턴이랑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지금 5패, 최근 5경기 다 졌습니다. 다 져갖고 승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캔자스도 4연패 중입니다. 두 팀의 대결은 좀 볼만할 것 같네요. 누가 연패를 빨리 끊느냐, 요게 지금 두 팀의 과제인 것 같고요. 자, 최근 팀별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시카고는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캔자스, 타율이 2할을 조금 넘습니다. 뭐 홈런도 그렇고 점수도 다 빈약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좀 무시무시한, 저는 약간 카이클이라는 이름이랑 데스클라파니 이런 이름이 되게 좀 위압감을 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클, 뭐 우리 형님들이 가끔씩 규철이라고도 부르시는데, 카이클은 어디죠? 캔자스 상대로 2승 3패인데 최근 3경기는 다 졌습니다. 4실점, 2실점, 5실점, 실점 폭이 좀 큰 편이고요. 자, 그리고 캔자스 시티 린치는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1승 2패인데
여기도 뭐 그냥 잘 던지는 날은 1실점하고 잘 틀어 막았는데 와 3분의 2이닝 동안 8실점, 네, 2와 3분의 2이닝 동안 6실점, 예, 린치도 예, 거의 뭐 린치 당한 수준입니다. 네,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선발 투수의 최근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요, 네, 린치는 패전하는 경기력 좋습니다. WHIP 2가 넘고요, ERA는 9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홈팀 카이클의 올 시즌 피칭은요 1승 1패인데 여기도 막 80점, 8실점, 3실점 했네요. 카이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린치 선수는 그나마 1승 1패고 여기는 6실점. 와, 이거는 뭐 내일은 두 투수 다 믿을 수가 없는 투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선발 투수는요, 네, 린치 패전하는 경기력이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린치가 패전하는 경기력인데 WHIP가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카이클이죠. 네, 카이클 1.2밖에 안 되는데 패전하는 경기력을 줬고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린치 뭐 그렇게 이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책점 3점이고 ERA가 10이고 WHIP가 2인데도 뭐 노디시전 처리를 줬습니다. 패전 경기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TBS 값을 딱 열어보면은요. 잠시만요. 이게 양쪽 다 패배였죠? 캔자스만 패배. 린치 패배. 이렇게군요. 캔자스 패배, 린치 패배. 자, TBS 값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0.5점, 그리고 캔자스 시티 1.5점.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요 경기 캔자스 1.5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태위태하죠. 네, 근데 뭐 두 팀 다 워낙에 지금 연패를 파고 있는 팀이라서 뭐 누가 이길지 뭐 전혀 그냥 뭐 예측 불가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경기 텍사스 대 휴스턴. 네, 어떻게 보면 텍사스주에서 벌어지는 텍사스 더비네요. 네, 텍사스는 헌이 나오고요, 휴스턴은 오도리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 경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사스는 최근 5경기 중에 4승 거뒀어요. 이것이 텍사스의 야구인가요? 네, 그리고 휴스턴은 2개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휴스턴은 최근 5경기 중에 1경기밖에 못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은요, 뭐 두 팀 다 이길 수 있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텍사스나 이렇게 보면 텍사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머신러닝의 텍사스 승리 사이드도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의 헌 선수는 휴스턴 상대로 잘 던졌네요. 근데 이닝 수가 많진 않습니다. 네, 2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도리지 지난번에 에인절스전에서 그냥 탈탈탈탈 털렸던 것 같은데, 네, 오도리지 선수는 뭐 다 노디시전 처리가 됐고 텍사스전 상대로 뭐 이렇게 못 던졌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도리지나 헌 선수나 둘 다 뭐 노디시전 처리가 됐고 WHIP라든지 뭐 ERA 뭐 이런 부분 보면은요, 네, 오도리지가 더 낫습니다. 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의 헌은요 올 시즌에 3번 나와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실점, 3실점, 5실점 홀짝 수열에 의해서 이번에는 7실점을 할 차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도리지 에인절스전에 2번이나 나왔었군요. 2번 나와서 3실점, 2실점, 4실점 꾸준히 실점을 하고 2패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팩트가 컸구나. 제가 요 경기 봤거든요. 오도리지가 3분의 2이닝 던지고 6실점 하고 내려갔습니다. 네, 저 이게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최근 경기력 정리해보면 오도리지는 패전 경기력 이렇게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믿기 어렵겠지만 텍사스가 TBS 값이 4점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텍사스 플러스 1.5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경기 애리조나 잭 데이비스와 LA 다저스 토니 곤솔린이 맞붙습니다. 잭 데이비스가 애리조나로 갔군요. 작년에 시카고 컵스에서 뛰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니폼을 애리조나로 갈아입고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보고 이제 물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리조나의 최근 홈 경기는요. 네, 2승. 홈 경기가 아니라 최근 5경기는 2승이 있고요. 애리조나 지금 2연패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샌디에고한테 한 번 지고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막 10점, 4점, 6점, 5점 막 이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최근 애리조나와 다저스의 공수 경기력 정리해 보면요. 다저스만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 타율은 뭐 둘 다 높진 않습니다. 근데 홈런 생산력이나 점수는 둘 다 많이 내네요. 안타는 둘 다 많이 내는데 다저스가 잘루도 더 많은데 점수를 효율적으로 잘 뽑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잭 데이비스는 다저스 상대로 네, 최근 좀 올드한 기록이네요. 2020 시즌과 21 시즌 작년에 한 번 던져서 이때는 승리를 챙겨갔고요. 무실점으로. 그리고 그 이전 2020 시즌에는 2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곤솔린 선수는요. 곤솔린 선수는 네, 2승 무패입니다. 곤솔린 선수는 저기 애리조나 상대로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피칭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 곤솔린 선수 상당히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디시전 처리를 줬고요. 잭 데이비스도 네. WHIP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1.1에 뭐 자책점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어디 갔죠? 네. 홈팀 잭 데이비스의 선발 최근 5경기 보면 1승 1패고요. 이때 4실점 내면서 패전을 한 번 됐지만 뭐 나머지 2경기는 뭐 2실점 정도 했으면은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곤솔린 선수는 네, 올 시즌에 1승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투구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닝 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잘 던졌어요. 그리고 요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스터가 28인으로 되면서 투수가 다 2명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구수가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부 투수들의 어깨가 좀 싱싱하고 쌩쌩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최근 선발 투수 경기력들 정리해 보면은요, 둘 다 노디 시전 처리 줬는데, 이상하게 둘 다 WHIP는 좀 높습니다. 최근 경기들. 주자를 많이 내보내긴 했나 보네요. 네. 안타, 피안타가 4개, 3개.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애리조나 0점, LA 다저스가 7점, TBS 값이 7점 차이 나서요. 다저스 일반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새롭게 다시 재개한 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바로 느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부 네, 오늘 빠이빠이가 된 팀은 네, 브루클린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저한테 돈을 걸려면 전 보스턴에 걸겠다. 근데 이게 브루클린 사이드가 나와서 토니볼에서는 네, 브루클린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보스턴 프렌을 갈 걸 왜 제가 브루클린만 이렇게 고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브루클린이 올라가면 재밌잖아요. 네, 브루클린이랑 이렇게 경기가 계속되면은 재미가 있어서 저도 그냥 사심이 좀 나왔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브루클린의 문제가 뭐랄까 그 빅3로 모든 걸 맞춰놨는데 빅3를 맞춰놓으면서 나머지 뎁스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네, 물론 지난 시즌에는 반지원정대라고 이렇게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반지원정대라는 부분들이 뭐 예전에 레이커스 시절부터 네, 올해 레이커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뭔가 굴러간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다들 뭐 노인정이 돼버리고 동부의 레이커스가 돼버린 느낌이었죠. 그래서 브루클린이 4대 0으로 네, 시리즈가 끝나버렸고 요거가 처음으로 네 4대 0으로 이렇게 광탈을 한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이 과연 네, 내년에도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전략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듀란트 해줘 전략이잖아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금 토론토가 2승, 필라델피아 3승입니다. 이쯤 되면은 한번 우리가 그 또 공포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닥 리버스의 3대1 역수입 공포증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를 토론토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닥 리버스의 계좌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무국에서 뭔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토니볼 그냥 시작을 그냥 아주 말아먹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냥 댈러스 일반승, 마인승 요거 하나 맞추면서
겨우 그냥 체면치레 했고, 요 시리즈는 네, 유타의 미첼이 네, 부상이 있어서 아웃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그냥 댈러스 쪽으로 쏠리면서 끝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 뭐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 자, 내일 경기 세 경기가 있습니다. 세 경기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펠라 선수가 네, 반반 GTD 토스업 상태고요. 터커도 GTD입니다. 웬일로 뱀 아데바요는 네, 내일 좀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보그다노비치까지 윙맨도 빠져버리면은 내일 애틀란타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가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심이고 너무 데프트도 두껍고 마이애미가 별로 웃음기가 없이 그냥 장난이 없는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경기 이런 라인업으로는 마이애미한테 비비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일 자모란트가 오늘 MIP를 받았죠. 네. 가장 그 성장이 좋은 선수에게 주는 MIP를 받았는데, 사실 자모란트가 MIP를 받을 건 아니죠. MVP 레이스를 했었어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NBA는 슈퍼스타가 네, 이끌어가는 리그이기 때문에 네, 자모란트에게 신인상 수상자인 자모란트에게 MIP도 주고 이제 MVP 이런 식으로 뭐 넥스트 아이콘을 뭐 자모란트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자이언 윌리엄스는 돌아오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닉스는 부커, 사리치 계속 빠져 있습니다. 자, 라인업은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이애미 대 애틀란타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홈 다 이겼습니다. 이때 막판에 그냥 설렁설렁 했어도 되는 경기들, 뭐 세크라라든지 뭐 샬럿 이런 경기들도 다 잡아냈습니다. 홈에서. 자, 그리고 애틀란타는 네, 마이애미에서 최근에 마이애미 원정을 가서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원정은 2승밖에 없고요. 맞대결은 네, 4승 1패로 마이애미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 있고요. 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마이애미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스탯 차이 좀 크게 납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도 마이애미. 근데 잠시만요. 지난 시즌에 아틀란타가 누구한테 밟혔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필라델피아한테 밟혔던 것 같네. 네, 아무튼 맞대결도 역시 뭐 마이애미 사이드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마이애미는 3승, 애틀란타 2승입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도 마이애미 사이드로만 나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갑니다. 네,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내일 이거 2개를 선별을 했는데요. TBS 값이 12.5대 애틀란타는 마이너스 0.5점. 그래서 마진값이 13점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요 경기 마이애미 일반승, 마이애미 6.5 마인승으로 마이애미가 애틀란타를 잡고 2라운드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리즈들 네, 2대2, 2대2 요게 상당히 재밌는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자, 멤피스 대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요 경기를 봐야죠. 자, 멤피스는 최근에 홈에서 3승 거뒀고요. 미네소타 원정에서 3승 거뒀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는 멤피스 원정길에서 네, 여기 1차전이었었나요? 1차전이었었죠? 네, 1차전을 네, 미네소타가 잡아내면서 네, 승리를 잘 가져갔고요. 자, 맞대결은요. 미네소타, 멤피스, 미네소타. 네. 미네소타가 네, 맞대결에서 3승 2패로 오히려 미네소타가 더 앞섭니다. 네, 저는 이때 확실히 좀 끝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언제였죠? 이 경기였죠? 이 경기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멤피스, 미네소타. 3승 2패로 미네소타 맞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큰 폭의 역전패를 당했었던 경기였지 그게 완전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압살을 했었던 경기 아니었었죠. 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은요. 네, 멤피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141대 137. 야투라든지 이거 전반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메이드 능력 이런 것들이 멤피스가 더 좋아 보여서 멤피스 승리 사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요. 128대 123. 맞대결은 4점 정도 차이로 득실 맞은 멤피스가 앞섭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야투율 3점. 이런 기본 스탯들이 네, 미네소타가 더 좋네요. 근데 멤피스 승리 사이드를 줬고, 자,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 보면은 네, 멤피스는 2승밖에 없고요. 미네소타는 3승입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는 두 팀 다 승리하는 경기력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전반적인 스탯들 보면은 네, 미네소타 스탯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고민스럽네요. 내일 이 경기. 자, 이 경기는 네. 8대 4로 TBS 값이 4점 정도 차이가 나고 핸디를 마이너스 6.5를 줬어요. 내일 참고로 느바 핸디는 다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래서 내일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 멤피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알바라도한테 알바에게 영혼까지 털린 폴신 CP3 내일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의 여우가 그냥 펠리컨스를 그냥 닭 잡아먹듯 잡아먹지 않을까, 네, 통구이를 해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닉스는요 최근 홈에서 3승 있고요. 뭐 이 경기는 뭐 그냥 던진 경기였고 2차전을 네 저기가 뉴올리언스가 되게 잘 풀었어요.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원정은 3승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5개 맞대결은요. 피닉스, 뉴올리언스, 피닉스, 뉴올리언스. 네, 3승 2패로 네, 뉴올리언스가 2승 3패로 좀 열세입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네, 최근 5경기 정리해 보면은요. 피닉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야투율은 비슷하고 3점도 비슷하고 자유투만 피닉스가 좀 더 좋고 135대 124. 뭐가 좋죠? 리바운드도 뉴올리언스인데 그냥 슛 어템프트에 대비 네, 메이드를 피닉스가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 피닉스 사이드가 나오고요. 136대 128. 야투율 3점은 뉴올리언스가 더 좋네요. 근데 야투나 자유투 이런 기본에 충실한 게 피닉스인 것 같고요. 리바운드는 거의 12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쵸? 뉴올리언스가 발렌슈난스가 공격 리바운드도 잘 잡고 그리고 레지넨스 주니어 레넨주가 있죠. 레넨주도 운동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뉴올리언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승리는 피닉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 있고요. 자, 최근 5경기 피닉스는 2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오히려 3승입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는 피닉스는 승리 사이드가 아닌데 뉴올리언스만 승리 사이드입니다. 야투율 3점. 야, 뉴올리언스가 3점이 이렇게 좋은 팀이었나요? CJ 맥컬럼 들어가고 나서 3점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5경기는 뉴올리언스만 승리고요. 자, 요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9대 3으로 TBS 값이 6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피닉스 일반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니볼 거의 30분 가까이 물부와 느바를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목이 메이고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토니볼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소하고 재미로만 그리고 소액으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